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이르면 9월 말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장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다시 확산하면서 국내 경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던 한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화 총수 또는 그룹이 아들 삼형제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지시에 관여했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에 비춰 유리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주식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증권업계 간담회와 다음 달 8일 2차 공매도 공청회 등의 일정 이후 연장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겠습니다. 정보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달 말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3월 같은 폭락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국내 증시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축소되면서 양시장 오전장에 상승 전환했고요. 현재는 코스피가 1% 가까이, 코스닥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면서 마스크 관련주들 오르고 있고요. 또 미국 FDA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사용 긴급 승인 소식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종목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에게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유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잠시 후 2시 50분부터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각 객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객장 상황 어떤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NC소프트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알테오젠, KINX 같은 종목을 순매수 상위권에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진시스템, 유니슨, 그리고 이녹스 첨단소재 같은 종목들이 좀 매수 상위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4일 만에 이제 200명대로 좀 감소를 하면서 오늘 좀 시장이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다소 둔화가 되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시장에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최근에 코로나 계속해서 확진체 2차 확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높아지면서 바이오 섹터를 비롯한 5G, 게임 업종 이러한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시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좀 향후도 증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진자 수가 평일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200명대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재차 확진자 수가 좀 급증할 좀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또 미국 대선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투자 심리의 좀 위축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면에서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별 업종 쪽으로 종목군들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하반기 또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중국 소비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 소비주들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오늘장 이슈 점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역시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간 괴리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변동성을 키워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추세적인 상승 기대하기보다는 좀 단기 조정과 반등이 나올 거란 전망이 있는데 이번 한 주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경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앵커님이 휴가하셨나 보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이번 주 일정 항상 월요일이면은 여러 가지 이슈를 접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짜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도 조금 평소보다는 일찍 시작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시장 흐름들을 말씀드려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오늘 8월 24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또 이제 목요일 날 트럼프의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의 진행과 함께 아마 이번 주부터는 가장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트위터나 여러 가지 또 어떤 언급을 통해서 이게 지금 바이든 후보와 최근에 어떤 격차를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약 한 7.8% 정도까지 포인트를 격차를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 쪽에서는 재선을 위해서 뭔가를 여기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카드를 뽑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잠잠하게 이어가는 것보단 뭔가 어떤 시장에 계속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카드를 어느 쪽으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중 간의 갈등,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계속 때려서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새롭게 그냥 경제를 부양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국내 증시에 관련돼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과의 갈등이 더 확대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일단 최근에 나온 흐름을 보게 되면 갈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격한 상황까지는 안 가게 수위 조절을 상당히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타격들이 큰 상황 쪽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진짜 심각하게 경제에 추가적인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 흐름까지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어떤 얻는 것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살짝 회피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강화될 생각은 없지 않을까라는 쪽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TSMC가 또 북미 지역 대상으로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이어집니다.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 글로벌 1위인 TSMC를 따라가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돼서 TSMC는 이런 쪽에 어떤 방향을 튼다. 그리고 또 미세공정 쪽에 어느 정도 강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기술 자랑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어떤 관련된 여파와 또 혹시나 연관될 수 있는 국내 섹터들이 나오는지 여부들도 오늘 밤에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오늘 IDP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됐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데스크탑 카드 프린터로 이제 보통 공적 신분증 발급할 때 많이 쓰이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요즘 보면 카드를 바로바로 출력해서 주고 또 운전면허증도 바로 즉석으로 신분증만 사진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뭔가 수주나 모멘텀을 강화시키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에 따른 만큼 기대감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는지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6월 25일 날 화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8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있고 미국도 소비자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과거의 데이터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과거 금융위기 때 나왔던 충격 이후에 소비 심리 지수가 100까지 돌아가는데 약 한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충격을 받은 상황 쪽에서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100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또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제 위기와 어떻게 보면 지금 질병에 따른 위기를 통해서 나오는 인간의 경제 심리적인 변화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때보다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파장들이 좀 크죠. 게다가 또 2차 유행까지도 같이 언급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경제 위기보다는 훨씬 더 소비 심리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도 일단 변화 속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주에 대한 흐름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웹젠의 신작인 R2M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웹젠이 신작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또 사전 예약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는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아마 발표하고 나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혹시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에 따른 일매출이 더 의미 있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동향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신뢰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70대에서 계속 어떤 변화가 가지 못하고 정체가 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살짝 반등을 했었던 소비 심리 지수의 근거는 정부의 지원책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공화당과 민주당에 계속 갈등이 있는 사이에 어느 정도 타결을 보고 다시 현금 쿠폰이 지급이 돼야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어떤 소비 심리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독일의 어떤 8월 IF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심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유럽도 다시 제2차 유행과 관련된 쪽에서 부진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또 실적 발표는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가전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유통하는 회사가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신경 쓸 쪽은 LG전자라고 생각됩니다. LG전자의 모멘텀이 미국에서도 양호하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8월 26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7월 무역 수지 및 교육 조건 그리고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수지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또 20일까지의 누적 수출을 봤을 때 마이너스 7%를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치 쪽에서 아직 빠르게 특히 정부가 얘기했던 플러스권 진입은 여전히 어렵구나라는 쪽에서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세세한 항목별로 봤었을 때 그나마 지난달에 보여줬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또 자동차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쪽, 이런 조선 쪽,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확인될 수 있는지도 어떤 업황별로 체크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일단 충격을 한번 받은 뒤에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계속 좋은 쪽이 아니라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미국에서도 여전히 설비 투자를 자신 있고 강하게 하기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고민이 유동성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물 경제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괴리감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쪽에서 고민은 좀 주가가 올라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확인하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은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8월 27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날부터 시장에 이어질 변동성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에서는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 금리는 특별히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반기를 바라보는 한국은행의 입장 쪽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라고 바라봤던 부분들이 지연되거나 늦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그와 함께 또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언급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쪽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수장이나 어떤 교수들 그리고 저명한 금융 관련된 쪽의 분들이 모여서 어떤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특히 이번에도 또 중요하게 그 연준 의장의 입을 또 주목을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거의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그래서 또 어떤 기존 뉘앙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뭔가를 좀 더 기대를 했던 시장의 반응은 약간 실망감으로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번 연설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연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피력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중국의 7월 공업이익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중국의 공업이익은 생각보다 의미 있게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기대감은 높지만 어떤 플러스권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줄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실적 발표 중에서 휴렛 패커드, 갭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갭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소모의 유통 쪽에서 얼만큼 시장에 충격을 가했었고 그에 따른 회복 속도들 눈여겨보실 부분들인데 특히 온라인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 번쯤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쪽에서 유통업체의 최대 관심은 지금 온라인 쪽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8월 28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첨단 재생의료 관련된 첨생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또 관련된 종목 쪽에서 기대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쪽에서는 다음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이슈 쪽에 한번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뉴욕 국제 오토쇼는 개최가 돼도 아직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밖에 LG전자의 보급형 5G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는데 이쪽도 지금 분위기로는 또 빠르게 교체로 5G로 넘어가자 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추이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금이 얼만큼 개인들 쪽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충분히 나와 있는 흐름들인데 4월 달에 개인소득은 급증했죠. 이 정부의 지원적 영향입니다. 그들은 또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또 어떤 변화가 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안정권을 찾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어느 정도 어떤 지출도 회복세를 보인다는 쪽에서 또 한 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안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정부의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다는 쪽에서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변화를 생각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 한번 점검해 주셨고요. 최근에 지수 조정 국면에서 주도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주가 하락도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인데요. 이번 한 주가 방역에서도 그렇고 또 증시에서도 중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투자 전략은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해외 쪽은 괜찮은데 한국의 어떤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부담감들 이런 쪽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2월 달처럼 빠르게 8,900명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큼 경각심이 좀 높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개인 간의 방역이 잘 지켜지는 여파가 이 정도 수치 쪽에서 크게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일단 주중반까지는 반등의 무게를 들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글로벌 이슈나 특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도 그대로 또 타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조정 진입 가능성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의 또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도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들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혹시나 너무 공격적으로 그리고 또 주식 비중이 과하게 실려 있으면은 주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또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신용자금과 높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시장의 부담감들을 어떤 개별 종목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7% 이상 들어가는 신용잔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 시 어떤 주도주 중심의 매수 전략들은 유효한데 아직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장의 흐름들을 맞춰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돈워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네, 돈워 리포트 오늘도 이주연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운영 원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워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종목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로 최대 5종목까지 포트폴리오 편입이 가능하고요. 목표가 수정은 총 3회, 손절가 수정은 총 1번 횟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소개된 2종목 중에 시청자 문자 투표로 한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 현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빠졌고요. 유비케어부터 코스모 신소재까지 모두 목표가 달성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이글백과 일양약품은 손절가를 이탈했고요. 동아화성 국제약품, 운선물 모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다음도 살펴보시죠. 네, 유니온부터 휴마시스까지 목표가 달성했고요. KCT와 한국화본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다음도 살펴보시죠. 첼시스도 목표가 달성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포트에서 제외된 상황이고요. 종근당 바이오 손절가 이탈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선물 다시 한번 들어와 있고 유니온도 17% 목표가 달성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더 살펴보시면요. 러셀부터 랩지노믹스까지는 손절가를 이탈했는데요. 레몬이 목표가를 18% 달성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고요. 다음 살펴보시면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오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입니다. 레몬과 유나이티드 제약 각각 18%, 10% 넘게 수익률 달성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주연 의원님께 직접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2종목이 네. 깔끔하게 목표가를 터치를 해서 좀 속이 후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장이 며칠 안 좋으면서 지금 뭐 손절가 터치하고 이탈해버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다행히 이제 레몬이나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게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제가 마스크 관련주들 이제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혈장 치료 관련한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치료제 섹터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정 시 뭐 추가적인 매수 관점 아니면 신규로 오늘 그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추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 매수 여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거래량이 크게 터진 부분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3,000원 정도의 정고점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종가에 추천을 드리면서 종가에 조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처음에 이제 한 46,000원 정도 잡았다가 한 44,000원 정도 적절한 구간에서 이제 익절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잡아드렸는데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5만 원까지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짧게 한 10% 정도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의 지속적인 상승 여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큰 폭으로 뭐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한 44,000원 정도 지지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 관련해서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아직 전화 연결 안 됐나요?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종목 관련해서 전화 주셨나요? 오늘 제가 제 시스루 상담하려 이랬는데 그거 보다가도 한국 화장품을 한번 상담해볼까 싶었어요. 아, 채시스 생각하셨는데 한국 화장품으로. 예. 네. 매수가는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미술가는 14,500원이고요. 비중은 20%요. 14,500원에 비중 20%. 예. 네, 위원님 직접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최근에 14,50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최근에 했어요. 그 이정수 스님 그 TV에서 추천하는 거 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한국 화장품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네.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네. 아마 그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을 때 언급하셨을 텐데 예. 시진핑 주석이 이제 네네. 뭐 한국 방문 가능성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 방문 시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보면 전체적으로 단기 추세를 이제 전환시키는 부분에 딱 있는 가격대였거든요. 예. 지금 7월에 거래량 한번 들어오고 기간 조정 거치고 상승 흐름 만들다가 지금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면 작년 한 12월부터 시세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면서 이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6,000원대 저항이 있고 바닥권에서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파동을 봤을 예. 때. 예. 여기서 16,000원 돌파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큰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일단 여기서는 제가 봤었을 때 뭐 굳이 손절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여기서 요번에 이제 그 부산에서 한번 그 회의를 하고 갔잖아요. 예. 한국 코로나 지금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제 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예. 시 주석이 그 한국 방문하는 시점이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에서의 그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을 자기 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한국 화장품이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뭐 코리아나 등 이쪽 관련 섹터들은 분명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굳이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 추세 하단까지는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00 뭐 한 200원, 한 300원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 매수가 좋다고요? 예. 지금 비중이 20% 정도니까 한 10% 정도만 한 종목 뭐 30% 넘어가는 거는 좀 안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조금 높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점까지 밀려 내려온다 하면 거기서는 뭐 이렇게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한번 올 거니까 그때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이슈 받으면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 높다 생각하시고 저점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그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23,000원 샀기 때문에 지금은 막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비중이요? 기준이 그도 한 3만 원대인데 안 돼야 됩니까? 아, 비중 저희가 50%라고 전달받았는데 맞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영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한국전력 좀 매수하신 지 시간이 조금 되셨다 그죠?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지금 잠이 안 옵니다. 그거 사놓고. 한국전력
회사는 좋은 거 아시잖아요. 예. 그거 망하지도 않을 거고, 그죠? 예, 하나 그거 믿고 샀습니다. 예, 뭐 저기 잠 못 주무시고 그러실 정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면 되고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 매수가 위로는 한번 올라올 거예요. 예. 지금 뭐 요번 여름에 뭐 무더위가 이제 굉장히 뭐 역대급으로 심할 거다고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전력 소요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실적 부분은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좀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인데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추세를 돌릴 때 이제 단번에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유틸리티 업종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번에 막 시세를 크게 치고 올라가거나 그렇게는 좀 힘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두고 보시고 예. 제가 봤을 때 23,000원 위로는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올 거고 한 25,000원 정도 오면 예.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50%는 좀 과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올라오면 한 비중 절반 정도는 그냥 좀 줄이시고 예. 25,000원 정도 오게 되면 나머지 전부 수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이야, 아니,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기간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주가 상태를 봐서는 예.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하루에 뭐 8월 11일처럼 막 9%, 10%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잘 없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단지 여기서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막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종목이 뭐 여기서 더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추세가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천천히 시장 따라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세요. 그럼 그거는 좀 믿어도 될 종목이죠. 예, 급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움직임이 좀 많이 더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와준다 하면 뭐 한 4,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건데, 예. 제 생각에 내일은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오늘 저점이 지금 보면 19,600원 정도인데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서 조정을 얘도 받을 거예요. 이 종목도. 예.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 보신다 생각하시고요. 뭐 회사가 뭐 망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한전이 망하면 저희 나라가 망하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요. 예. 분명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셔서 그렇지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예. 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전문위원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기아차 46,350원 매수 30%요. 기아차 46,350원에 비중은 30%요? 네. 네, 이지연 위원님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46,300원이라고 하셨어요? 46,350원에 30% 비중이요. 그럼 최근에 여기 그 올라왔을 네. 때 매수를 하신 네, 거죠? 네. 보면 지금 딱 그 가격대가 앞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항 구간이었는데 거기를 살짝 올라설 때 매수를 하셨다, 그죠?
네. 선생님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하셨는데요. 중장기로 이거 좀 할까 해서 했거든요. 앞으로 네네. 그 배터리가 많이 가고 이러니까 네. 지금 기아차나 현대차 가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 생각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괜찮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괜찮으신데 네. 이제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비중을 이제 30%나 한 번에 넣으셨어요. 네. 이제 중장기로 생각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올라갈 때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보다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시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앞으로 경쟁력 있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니까 네. 이 종목은 많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종목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잡으셨을 때는 앞으로 상승이 많이 할 것 같으면 올라갈 때 막 지금 안 사면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이 종목이 이제 천천히 조정이 나올 때 가격이 더 싸졌을 때 메리트가 더 높잖아요. 나중에 수익을 더 네.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네. 예, 그러면 그런 관점 접근하시는 종목은 조정이 나올 때 무섭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종목 와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면 30% 비중 한 종목에 담는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뭐 5%씩 나눠서 내릴 때마다 분할로 잡는 게 좋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 당연히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주잖아요. 네. 여보세요? 네, 그래서 네. 점점 떨어질까봐. 여기서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시죠? 네.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었는데 그 가격대에서 앞에 보시면 이 종목의 거래량이 이 정도로 크게 나온 적이 몇 년 사이에 없었어요. 그죠? 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좀, 이 종목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 조정에서 이제 어디서 돌림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봤을 때 5일선 부근을 살짝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내일 정도에 네. 이 종목이 시가 상승 출발을 해서 5일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 그리고 21선 부근을 돌파하려는 그런 그림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네.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21선 저항을 받고 밀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네.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예. 조정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 한 38,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비중이 만약에 적으시다면 제가 네. 저점 깨고 내려갈 때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30%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한 3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여기서 제 생각에는 뭐 시장이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 하면 기아 자동차도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겠지만은 상승세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61선 부근이나 한 38,000원 부근, 38,000원 조금 이탈했다가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올라오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바로 올라오더라도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시세가 올라와가지고 선생님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요. 네.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네.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 이 종목을 또 천천히 담고 또 올라가면 기다리셨다가 또 내려올 때 천천히 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죽지 않고 상승세로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요. 한 55,000원에서 한 56,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장기. 예, 장기로 보셨을 때, 장기로 보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조정 나오면 그냥 시장 영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네. 기다려 보시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목표가 도달한 종목 관련해서 문자 상담 들어와서 짧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가 3만 원의 비중 30%인데요.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 3만 원이시면 매우 그 매수를 잘 하셨는데요. 네. 제가 8월 19일 날 상한가 간 날 아침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이라고 아침 방송에서 이 종목을 딱 추천을 드렸어요. 28,700원이었나 800원이었나 매수가를 아마 주고 간 것 같은데 그때 방송 보고 사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큰 수익이신데 축하드리고요. 요 종목 지금 그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셨는데 일단 좀 전에 제가 종목 진단, 도노 리포트 진단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양봉에서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마무리를 한다면 코로나 치료제, 흡입기 치료제 관련 주고 하니까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가 한번 조정이 나와줬고요.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비중이 조금 높으시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해가시면서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고점 부근이 한 54,5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비중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익절가를 좀 잡고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 수익이시니까 꼭대기에서 팔겠다, 꼭지점에서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추세가 꺾이면 나머지 절반은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한 45,000원 부근 좀 수익을 많이 반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45,000원 부근을 익절가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전고점 돌파하고 안 꺾인다면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표가를 모두 달성하셔서 지금 도너 리포트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네. 또 어떤 종목들로 포트를 채워가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유비케어와 녹십자 랩셀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녹십자 랩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손절가 살짝 터치하면서 이탈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종목인데 흐름이 이후에 다시 괜찮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공략하는 관점으로 두 종목을 가져왔고요. 두 종목 모두 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렇게 두 종목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비케어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갖고 최근에 이제 확산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가지고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좀 거래량 죽이면서 음봉으로 눌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의사협회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번 정부 들어서 그리고 여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타협을 하는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대화로서 어떤 부분 협의점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에서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그 한국판 뉴딜에서도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정책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의사협회랑 타협을 통해서 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와주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인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이제 혈장 치료제, 녹십자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자회사들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섹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8월 28일부터 첨생법이라고 해서 이제 첨단 바이오 관련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시행이 돼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녹십자 랩셀은 일정이 이제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 치료제 관련 섹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 그리고 주말에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영국의 그 저명한 그 박사께서 얘기하셨죠. 이제 그 백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든 코로나 치료제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류와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감기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부분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걸리게 된다 하면 치료제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가 한 번에 생겼다고 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에서 이제 역사로 그냥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러한 치료제들은 개발되어야 되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투표로 어떤 종목이 선정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투표로 뽑아주신 오늘의 포트 편입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네, 그러면 녹십자 랩셀의 매매 전략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녹십자 랩셀 지난번에 손절 한번 나와서 네. 상당히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 시장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요. 아쉽게 살짝 손절가를 이탈했는데 오늘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내일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정을 받다가 반등하는 흐름이고 5일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루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 내일 시장이 조정 나오는 관점으로 봤을 때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료제들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제 섹터는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 기간 조정 충분히 잘 거쳤다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뭐 대단히 크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큰 상승을 보인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N자 상승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인 한 6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부근에서의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지지 않는다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7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65,000원 잡으시고 매수가는 종가고요. 손절가는 53,800원, 54,8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랩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른 종목들 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주연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주연 의원님과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마감이면 60분의 승부에서 잠시 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곧이어 마감인박 60분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